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지금 비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죠. 정말 비 조심, 물 조심.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다들 비 피해 없으셨는지 걱정입니다. 수도권 곳곳에 극한 호우가 내렸고 오늘 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계속 내린다고 하니까요. 계속 촉각 본도 세우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도 외출 마시고요. 집이 제일 안전합니다. 댁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3입니다. 맘 편히 사반 보고 싶어요. 여름방학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신 최은서님. 자, 미사일 배송 알림 왔길래 사진 열어봤더니 저는 남자 배달 시킨 적 없거든요. 뭐요? 저 남자 왜 왔죠? 저 무서워하신 양보영님. 아이고야, 저 뭐죠? 자, 지난 8일 부산 동해선에서 한 남성이 중요 부위를 10여 분간 저렇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명백한 공연 음란죄로 보입니다. 하신 김연정님. 참. 자, 어머, 우리 집 택배가 천장에 붙어 있네요. 기사님 장난쳤어요. 덕분에 한바탕 웃었습니다. 사진 거꾸로 보내신 거예요 하신 이현영님. 예. 자, 경기 광주 커피숍인데 부부가 저렇게 사이좋게 맨족을 올려놓고 있네요. 제발 좀 하신 강희재님. 자, 전남 해남군 옥천면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가니까 저 경찰관 분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저렇게 우산을 씌워주시네요. 칭찬합니다 하신 김광중님, 임준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농구 시합 중 퍽입니다. 자, 중학교 농구 대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는 농구 코트. 자, 농구 림 주변으로 모여든 선수들. 자, 바로 그때 보셨나요? 자, 한 선수가 주먹으로 어이구, 상대편 선수 얼굴을 그대로 가격. 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저 선수. 심판이 경기 중단시키자 가해 선수는 뭔가 억울하다는 듯 제가 뭘요? 자, 본인이 패놓고도 저렇게 도리어 심판한테 계속 항의. 자, 그러자 심판, 야, 너 퇴장. 결국 코트 밖으로 쫓겨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바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한 체육관에서 2025 한국 중고등학교 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이 열렸는데요. 남자 중등부 준결승전 경기가 한창 진행이 되던 중에 저렇게 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선수, 맞은 선수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고요.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눈 위쪽을 5반을 꿰맸다고 하고요. 안화골절이 의심돼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 선수, 때린 선수는 곧바로 퇴장을 당해서 경기장 밖으로 떠났는데 폭행 직후에도 억울함을 내세우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모습이 대회 중계 화면에 그대로 담기면서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공 딱 갔고요. 넘어졌죠? 자, 보세요. 아니, 세상에 정면으로 그냥 주먹을 강타. 자,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팀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손 변호사님이 저 녀석한테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마침 내일 제가 농구 지도자들 상대로 강연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날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게 참 마음이 좀 그렇네요. 이 가해 농구팀, 가해 학생팀 코치가 판정에 항의하다가 이미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가 과열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단순히 좀 거친 플레이로 인해서 다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공격행위, 가격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용서받기 힘든 일이고요. 당시 가해 학생 본인과 또 어머니 그리고 코치가 피해 학생 학교를 찾아가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피해자, 당사자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중고농구연맹이 당연히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는데요. 해당 선수에게는 3년 6개월의 출장 정지 처분, 그리고 코치에게도 관리를 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중학생 선수가 3년 넘게 출장 정지를 당하면 앞으로 참 힘들겠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행인도 모자라 경찰까지 점점점. 자, 한밤중 펼쳐진 난데없는 난투극 영상 만나보시죠. 자, 보세요. 퍽! 길거리 위 난투극. 자, 하지만 한 사람만 휙휙 주먹을 날리고요. 다른 남성은 슉슉 잘 피합니다. 하지만 저 남성 계속 주먹을 슉슉. 자, 상대방은 결국 쌍방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참고 계속 맞아주고 있는데, 자, 출동한 경찰한테도 야, 네가 경찰이면 어쩔 건데 신분증 내놔. 자, 바로 그때 경찰관 급소를 발로 퍽. 자, 보셨나요? 옆에 있던 경찰이 엎어치기 한 판으로 순식간에 제압당한 저 남성,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이미 저렇게 참교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관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다치세요. 테이저건 아끼지 말고 팍팍 쏘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9일 밤 9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주먹질인데 한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시비를 걸고 저렇게 얼굴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50대 남성이 옆에서 말려봤는데 그 50대 남성에게도 폭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지나가던 여러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이 남성 경찰관에게 관등 성명 대라, 신분증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급기야 저렇게 발로 차고 제압을 당한 뒤에 저 맞은편 분도 약간 좀 뭘 배우신 것 같아. 피하시는 이 몸 이게 박 변호사님, 네. 저 경찰관 분 저 한판 엎어치기 보셨어요? 아, 멋있습니다. 예. 야, 보세요. 자, 저거 그냥. 좋죠. 자, 이게 지금 만취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근데 본인이 이런 얘기 계속 했대요. 나 처벌 안 받는다. 나 정신질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찰한테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횡설수설하고 폭력을 계속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남성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하고요. 경찰관한테 또 일반인한테는 폭행죄 성립합니다.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지난달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처벌 중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분실 카드로 찰칵찰칵. 자, 어느 무인 사진관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포토부스 리더기에 꽂혀있는 저 카드 좀 보세요. 누군가가 놓고 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들어온 새 여성, 현금 넣으려다가 어머, 여기 카드 있다. 자, 보세요. 카드 결제 버튼 꾹 누르고, 자, 지금부터 찰칵 찰칵 포즈 바꿔서도 찰칵 찰칵 V자까지. 얘들아, 우리 다른 배경에서도 찍자. 자, 그 카드 들고 방까지 옮겨가면서 지금 또 들어가서 저기서도 찰칵 찰칵. 저 짓을 1시간 동안 무려 11장이나 찍고서는, 자, 여유롭게 지금 셀카까지. 어머, 오늘 완전 돈 굳었다 얘 하면서. 교수님, 네, 그렇게 남의 카드로 예쁘게 사진 찍으면 좋으신지 묻고 싶어요. 중구의 제보자가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저렇게 새 여성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현금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방에 현금 넣는 기계가 고장이 났대요. 그랬는데 딱 옆에 카드가 들어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 카드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은 뭐 밖에다 두던가 뭐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데 카드 있으니까 좋다 이러면서 방을 바꿔가면서 1시간 넘게 이제 뭐 너무 많이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카드를 바닥에 버려버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 8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진짜 얼굴만 예쁘다고 예쁜 건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얼굴이 예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알수 그런데 없습니다. 아무튼 8만 원이요? 자, 이 카드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검거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카드 함부로 사용하면 뭐 신용 여신 전문업법 위반되든지 크게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근처에 돼지고기집이 있다는데 외국인들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아닌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박 상황이고요. 변호사님, 예. 외국인이라고 남의 카드 쓰면 자, 안 계속 돼? 얘기드리지만 외국도 남의 카드 써서 안 되고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속지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요 안에 있으면 처벌도 그냥 됩니다. 아무런 뭐 차이가 없거든요. 뭐 무조건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CCTV 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못 찾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육개장집의 대파 뚝심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며칠 전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집 근처에서 파는 육개장이 확 땡기더라고요. 육개장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인데 평소에도 종종 시켜 먹었거든요. 그 집이 육개장 육수는 참 맛있는데 다른 집에 비해서 파를 유독 많이 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파 맛을 선호하지 않아서 파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시켰을 때도 파만 따로 건져내고 먹었는데 건져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음식이 다 식고 불어버려서 먹기 전부터 진이 훅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주문할 때 아예 파 없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단호하게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 물으니 파가 무조건 들어가야 육개장 맛이 난다면서 예전에도 파 빼고 드렸다가 맛이 변했다고 나쁜 리뷰를 남긴 손님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이 변하는 것도 제가 다 감수하겠다. 나쁜 리뷰 안 달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은 육개장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절대 허락을 안 한다며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육개장도 못 먹고 기분까지 상해버렸는데요. 제가 과한 부탁을 한 건가 싶다가도 다른 육개장집에서는 파 빼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빼주셔서 더 황당하기만 합니다. 육개장 파 빼고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손님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사장님 내가 괜찮다고 나 파 완전 싫어서 파 없는 육개장 손님이 내가 너무너무 원한다고요. 리뷰 테러 안 한다고. 내 약속 드릴게. 안심하시고 파 없는 육개장 달라고 내 돈 드릴 테니까 맛없어도 내가 없는 거지 사장님이 없어요? 파 없는 육개장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육개장집 사장님 손님 전통 육개장에 파를 넣지 말라는 건 붕어빵에 팥소 넣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육개장 장인으로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응할 수가 없어.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고사리는 뺄지언정 파 없는 육개장 나 안 팔아. 파 넣고 드시든가 다른 집 육개장 드시든가 양자택일만 있을 뿐 X. 이건 우리 손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까요? 네, 일단 이 가게 주인의 열정, 자존심, 요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본인만의 사상이 투철하다, 확실하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게 가게의 어떤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음식의 어떤 그 포장 용기나 또는 배달 속도나 이런 거였으면 손님의 어떤 여러 가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는 단순히 어떤 그 양념 개념이 아니라 이 가게 사장님의 얘기에 따르면 그냥 음식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 가게의 어떤 이 영업 방침이 좀 좋게 보입니다. 진짜요? 교수님. 네, 저도 맨 처음에는 갸우뚱 손님이 왕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번 생각할수록 그건 사장님 마음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음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신념이 있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정말로 뭐 돈만 되면 뭐를 넣는지도 모르는 불안한 음식이 많은데 이 사장님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딘지 좀 알면 꼭 먹어보고 싶고요. 이 사장님 이렇게 열심히 자기 신념대로 한 길을 쭉 가시는 장인이시면 도리어 응원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제가 끝나고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일단은 파를 뭐 본인이 빼가 먹어도 되지만 네. 일단은 요즘은 음식에 예컨대 뭐 햄버거라든지 샌드위치 이것도 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재료를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맞고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나 육개장에 고기 빼고 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백숙 시켜놓고 닭은 빼주세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육개장에 파가 본질인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부탁을 그냥 들어주셔도 사장님께서 뭐 그 정신 기업가 정신을 해야 되나요? 장인 정신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본질적인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이 사연자분의 질문이 지금 이게 과한 부탁이냐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알레르기가 있거나 파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탁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사장님께서 고집을 부리신다면 저 같으면 그냥 시켜서 건져 먹거나 다른 데서 시키거나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적은 소수의 분들이 이제 블랙제로님처럼 알레르기나 파가 몸에 안 맞아서 못 먹는 손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허민님 본인 가게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음식을 한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남동생 종현님처럼 육개장은 파의 시원한 맛인데 소머리국밥에서 소머리고기 빼달라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좀 격분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국내 최소 사이즈로 가장 작아졌다. 이런 혁신, 코웨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코웨이. 당신의 침향 원료는 알고 드십니까? 말라센시스 식약처에 등재된 진짜 침향. 정관장이 찾은 진짜 침향. 기다림 정관장.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한 외국인 모델입니다. 2016년에 한국에 와서 그동안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해 왔는데요. 지난해 여름 한 카드사의 광고를 찍다가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1년 넘게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지난해 7월 광고 촬영 현장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지금까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분의 제보입니다. 자,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16년에 한국에 온 외국인 모델입니다. 이분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스포츠 의류라던가 의류 브랜드의 역동적인 광고를 주로 찍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6살 딸 아이를 둘이 사이좋게 계속 연락하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 한 카드사의 광고를 찍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상 못한 큰 사고를 당하게 돼서 지금 1년 넘도록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광고는 트램펄린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서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광고였는데 맨 처음에 거기 캐스팅이 될 때 위험하지는 않냐라고 물어봤어요. 안전하냐 했더니 안전하다. 혹시 조금이라도 뭐 다치거나 그러면 보험 적용이 되냐? 꼼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안전 부분은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는 답을 받고 진행하게 됐는데 심각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그 장면이 보통 뭐 와이어를 몸에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트램펄린에서 뛰는 그 장면을 포착해서 저렇게 연출한 모습이었군요. 자, 제작진이 이 사고를 당한 모델과 통화를 했는데 이 한국어가 서툴기는 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피해자와 전 아내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다칠 그런 말 안 했어요. 잘 못했다는지 그것만 한번 우리 모델들한테 보여줬어. 연습은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다치면서 나 병원 갔어요. 그 사람 일했어요. 10분, 20분 정도 찍었는데 그냥 나 나온지는 그거 안 나왔어요. 그거 잘랐어요. 다쳤고 지금 조금 숨이 쉬기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사람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고 목이 부러지고 이제 탈골되는 증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고 이게 천운으로 살았고 진짜 이게 목숨에 위협이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사고였다라고 얘기하셨고 정말 큰 사고였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고
정말 수술까지 2번이나 받게 됐는데요. 당시 이 피해자에 따르면 광고 촬영 당시에 3명의 외국인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했더니 관계자가 한 번 시범을 보여주고요. 곧바로 그 동작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촬영 시작하고 10분쯤 지났을 때 얼굴이 바닥 쪽으로 향하는 그런 동작을 하다가 예. 사고가 생긴 거예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당시에 트램폴린 옆에는 얇은 매트만 깔려 있었고 다른 안전장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진단을 받아보니 목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바로 이거 큰 병원 가야 된다. 대학병원으로 가서 응급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목이 부러지고 탈골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수술 한 번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목 앞쪽, 뒤쪽 다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수술을 받고 4일 뒤에 2번째, 2차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게 지난해 7월 사고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좋지가 않습니다. 천운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지금 평생 사고로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목 앞뒤로 10cm 흉터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모델 일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미 잡아놓은 모델 약속도 대부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치료를 지금 2번을 받았는데요. 보면 1차 때는 전방 경추 유합 수술, 2차 때는 경추 4, 5, 6번, 목 6번, 5번, 6번 후방 고정술을 해서 이게 지금 수술비 자체가 한 1,800 나왔고요.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도 지금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이 많고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지금 없는 상황이 못하는 상황이고요. 신경 문제가 사실은 목에 아주 신경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차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나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구 장애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사고 이후 이 관련 업체들의 태도였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냥 부르니요. 자, 더 들어보시죠. 트램폴린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를 요구받아서 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한 건데 상대 측에서는 스스로 그냥 트램폴린 위에 올라갔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데도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거는 그냥 불운이라 본인들의 과실은 없으며 혼자 스스로 튀다가 불운에 의한 사고다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도 안 했고 얼굴도 못 받고 지금 나 아무것도 못해. 계속 집에서 입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냥 원래는 딸이가 걸어갈 때는 힘들어서 아빠 그 목 위에 올릴 수 있어. 오케이. 지금도 그런 것도 못해요. 너무 많이 아파요. 아니, 사과는 해야죠.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피해자가 촬영을 했던 카드사 광고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대행사를 통해서 제작사에 외주를 줬고요. 이 피해자를 섭외한 건 또 모델 에이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사고 이후에 어느 곳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 건데요. 전 아내는 처음 사고를 당하고 수술을 받았을 때만 해도 당연히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촬영 현장을 담당했던 제작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트램펄린에 올라갔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이 사고가 그냥 불운이었다 이렇게 말했고 모델 에이전시 측에서는 보상금을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몇 천만 원의 병원비랑은 별개로 앞으로의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금 3천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그마저도 영세한 업체니까 300만 원을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고요. 이 피해자 측은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처음 제시한 보상금을 깎아달라는 말까지 듣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수술비와 치료비 모두 피해자 측에서 오롯이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뭐 모델 일도 못 하고 있다고 하면은 생계도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요. 지금 뭐 양육비를 그동안은 모델 일을 하면서 지급을 해왔는데 지금은 당연히 몸을 쓰는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양육비도 지금 낼 수가 없고요. 게다가 거액의 병원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도 사실은 내기가 어려워서 조기 퇴원을 했대요. 저 몸이 지금 저 상태인데 조기 퇴원을 했으면 얼마나 목인데요.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지금 1년 동안 뭐 아무런 수입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무거운 건 들 수도 없고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 아이를 막 목마 태워주고 이런 좋은 아빠였는데 그런 거는 지금 뭐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와중에 또 그 광고는 계속 널리 퍼지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게 그냥 불운이다, 혼자 스스로 뛰다가 저랬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뛸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서 뛸 수밖에 없겠는데 그걸 그냥 뛰었다? 그냥 그리고 이게 뭐 안전장치가 이렇게 없는 촬영장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걸 좀 취재를 하고 하면서 갑자기 또 상황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언론의 힘이라고 해야 될지 또 방송의 힘이라고 해야 될지 뭐 둘 다일 수도 있겠고요. 애초에 이 피해자 측은요. 계속 모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딸도 지금 아동 모델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만하게 합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방송사에 제보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작진이 오늘 이 해당 회사에 취재차 연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회사 측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예요. 내일 피해자를 만나서 논의를 하겠다. 네, 이렇게 피해자 측에다가 내일 만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상황이 좀 변한 것 같고요. 피해자 측은 원만한 합의를 원했지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도 계획 중이었습니다만 일단은 내일 만나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뭐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지만 좀 원만히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박 변호사님, 예. 그 요즘에 이제 새 정부에서 이런 뭐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맞습니다. 이런 사고나 이런 거에 상당히 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돼.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했을 때 사업자 중하게 처벌하는 거 지금 정부에서는 아주 강하게 대통령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 맥락과 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큰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꾸 밑에 밀어서는 안 되고요. 대충 계산해도 위자료 있죠. 그리고 후유 장애 그 배상해 줘야 되죠. 그리고 모델을 못하는 것까지 배상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3천만 원에 하고 그거를 밑에 에이전스나 거기에 다 미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처리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좀 내일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카페에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했다가 10여 분 만에 쫓겨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원수대로 음료를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페 측에서 환불 영수증을 찍고 소금까지 뿌렸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 주말에 지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한 카페를 방문했다가 겪으신 일을 제보를 주신 건데, 자, 어른들끼리 몇 번 가봤더니 그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가셨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갔는데 아이들과 함께 오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일부러 방문을 한 카페였습니다. 지난 9일 토요일 오후 4시 반쯤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지인 그리고 지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이렇게 성인 2명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3명 해가지고 함께 카페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카페 안에 1인 1음료 한 명당 음료 하나 꼭 주문해달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대요.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점원에게 애들이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음료를 빵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카페 측에서 빵은 음료를 주문해야 살 수 있다면서 이 젤라또 있죠.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젤라또도 음료에 포함이 되니까 그걸 주문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와 지인이 그래도 애들이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젤라또 2개만 주시면 안 되겠냐. 아이는 지금 3이었잖아요. 2개만 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더니 점원이 그럼 오늘까지만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좋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음료 2잔에 젤라또 2개, 빵 3개 해서 총 37,500원 계산까지 마쳤습니다. 빵이 먼저 나와서 빵을 가지고 이제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는데 잠시 후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른 2에 아이 셋, 이 5명인데 음료 2잔, 젤라또 2개. 그러니까 이 카페 원칙으로만 따지면 음료를 하나 부족하게 주문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양해를 구했고 점원도 오케이 해서 결제까지 마쳤다는 건데요. 자, 밖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랍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손님 안 받을 권한.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사장이란 사람이 와갖고 영수증을 박박 찍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죠. 당신들한테 음료 안 팔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켰죠. 동영상을. 그때 제 핸드폰을 갑자기 쳐버리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왜 마이크 막말하세요? 웃어갖고 주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포기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달까요? 안 받고 싶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막말을 하시냐고 주인이라는 사람이. 어른이 내가 옆에서 애들 쳐다보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사장도 우리 애들 얼굴을 봤거든요. 그렇게 애들 얼어갖고 있는 거를.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거기서 계속 그 막말을 퍼붓는다는 게. 아,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이 와서 저렇게 했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종업원이 이제 잘 해주셨잖아요. 그 기분 좋게 가서 이제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장님이 와서 사진 지우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진 안 찍었어요. 그 사진 안 찍었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영수증을 이제 박박박 찢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왜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옆에 있던 엄마하고 조용히 이제 그 엄마끼리 하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애들 음료 다 못 먹는데 꼭 이렇게 음료를 시켜야 되나? 이거 영수증 리뷰에 남겨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영수증 얘기가 이 사장님 귀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라는 분이 그 얘기 때문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하나를 덜 시켜서 화가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당신한테는 음료 안 팔 테니까 당장 나가라. 환불해 주겠다. 왜 와서 원칙을 어기느냐? 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이 엄마는 음료수는 하나 부족하지만 빵은 3개나 시켰으니까 이 정도면 또 충분히 시켰다고 생각을 해서 빵은 그래도 3개나 시켰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음료를 시켜야 빵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화가 나서 이 엄마도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또 이 사장님 왜 사진을 찍느냐라면서 휴대전화를 또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나는 영수증 후기를 쓸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사장님은 나는 손님 안 받을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1인 1음료 이거 가지고 참 충돌이 많습니다. 송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좀 전에 그 영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니까 참 답답하고 많이 또 마음도 무거워지는데 제보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배고파서 빵을 한 입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장이 와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아이들이 잔뜩 겁먹고 또 손톱도 물어뜯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제대로 싸울 생각도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카페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는 맞다. 하지만 당시에 이 계산대에 있었던 점원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후에 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 와가지고 사실 불편하니까 또는 불쾌하니까 나가주면 좋겠다라고 좋게 말했으면은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고 해결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국 애들도 좀 이 상황을 불편해하고 사장님이 또 쟁반도 가져가 버리니까 환불 처리를 받고 나오시려고 했대요. 자, 그런데 카운터에서도 또 충돌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도 들어보시죠. 환불한 거 영수증 주세요. 바꾼 영수증을 줘야 되는 거잖아. 확인하세요. 볼게요. 제가 볼게요. 아니 확인 안 했어요. 다시 주세요. 주지 마. 내가 템 투자니까. 내가 사장이고 내가 법적으로 책임져. 일단 저희가 환불 안 됐어. 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못했으니까 그냥 갈게요. 가세요. 아니, 내 원칙을 왜 본인들이 바꿔? 아니 근데 환불 내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내 원칙이 싫으면 안 오는데. 너무 과잉되죠. 저희가 원칙을 어기고 한 번에 저희의 잘못이지만 그거 음료 하나 안 시켰다고. 그래서 빵 시켰었는데 저는 그 말도 웃겼어요. 음료를 시켜야지만 꼭 빵을 시킬 수 있는 옵션이다. 빵만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어렵네요. 그죠? 그죠. 환불 영수증 또다시 트러블이 생기는데요. 결국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아이들 먼저 보내놓고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영수증 달라라고 하는데 그 환불 영수증도 원칙이니까 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쿡쿡
구겨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사장 입장에서는 그 영수증으로 뭐 또 후기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됐는데 사장이 내가 사장이고 내가 법적으로 책임지면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1인 뭐 1음료 이거 원칙 알겠다. 그 원칙은 알겠는데 너무 좀 대응하는 게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과잉 대응을 했고 비매너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제가 잠깐 보니까 사장님 편을 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손님 편을 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양분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은 조금 제가 사장님 편을 못 들겠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실 그 내용. 네, 제보자들이 좀 황당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일단 차에 타서 카페를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이가 저기 소금 뿌린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한 직원이 나와서 입구에 뭔가를 뿌리고 있었는데 소금 같았고 마치 제보자들 보란 듯이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해하셨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우리가 나가자마자 사장이 직원에게 소금을 뿌리라고 시킨 게 아니겠냐. 지켜본 아이들이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차를 돌려서 나오는데 아들이 아줌마가 째려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정말 그랬다면 끝까지 카페 측의 태도가 너무 기막히고 황당하다고 또 제보자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 식당이나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손님들 왔다 가면 소금 뿌리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안 보이는 데서 뿌리셨어야지. 엄연히 이제 지켜보는 상황에서 뿌리면은 저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수님? 네, 이제 각자의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고 일일 음료에 대한 의견도 주변에서 보면 참 많기는 한데요. 이 학부모님들이 이제 제일 화났던 부분은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그 동심 어린 눈으로 다 보고 있었다니까 이 엄마로서 이제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이들이 그 후에도 이 중에 한 아이는 원래 상담센터를 좀 다니고 있었는데 뭐 누구만 봐도 그때 그 카페 사장 온 거 아니야? 저 사람 카페 사장 닮았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왜 그 사장님이 우리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친 걸 때렸다고 기억을 하나 봐요. 그리고 왜 그분이 우리 소금 뿌렸어? 이렇게 계속 속상하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좀 따끔하게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CCTV도 공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가족 여러분들이 카페 사장님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카페 측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는데 카페 측에서는 어떤 손님이든 다 소중해서 저희가 손님 흉보는 말씀은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아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왜 저런 대응을 하신 건지 그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는 들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한 식당 부엌입니다. 저녁 장사로 한창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펄펄 끓는 찌개를 두고 두 여성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급기야 젊은 여성이 찌개를 싱크대에 쏟아버리는데요. 대체 두 여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아들 때문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는 사방 가족분의 정말 통렬한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읽는데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 네, 제보자 60대 여성입니다. 남편을 사별을 하고 음식점을 하면서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마저도 장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아들한테 연락이 와서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아들은 동남아에서 현지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엄마, 여기서 우리 한국 음식점 차려서 같이 장사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한국이 대세라서 우리 무조건 대박 날 거야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투자금을 좀 둬야 돼. 그래서 거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엄마는 그 제안 받아들였습니다. 제보자 얘기, 어머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와서 좀 편히 쉬고 있으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왔는데 그 시장 조사를 시키더라고. 여기 가게를 하나 얻어놨는데 이걸 하자고. 엄마 와서 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여기 한국에 한 사람 쓸 걸 여기서는 7, 8명 쓰면 엄마 일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암 진단자금도 넣고 대출 받아서 해갖고 돈을 넣었어요. 자, 돈 박박 긁어서 아들한테 가셨어. 뭔가 좀 불안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요구했던 아들인데 가보니까 집도 호화주택에 뭐 가정부도 있고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이었대요. 엄마는 몸만 와라 다 준비돼 있다던 아들의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음식점 아직 완공도 안 돼 있었고 외국어를 못하는 60대 어머니에게 시장 조사를 해오라고 강제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네,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에서 제보자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했고 음식점이 완공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급으로 어린 손주까지 돌봐줬다고 합니다. 육아 부담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음식점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네. 대박이 났어요. 아. 많은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음식도 만들고 다만 아들하고 며느리는 가게에 잘 안 왔던 것 같아요. 어린 직원들하고 어머니가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를 계속하면서 했는데 세상에. 중간에 오긴 왔어요. 바쁠 때 며느리 나타납니다. 예. 와서 복장도 보면 약간 휴양 가는 그 동남아 복장 있잖아요. 예, 예. 그 복장으로 둘러가지고 부엌이 지저분해. 음식 어때? 왜 그래? 화를 잔뜩 내고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며느리는 사모님, 시어머니는 주방 직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요, 지난 7년 동안 이 며느리를 직접 만난 게 딱 3번뿐이다. 결혼 전에 한 번 보고, 결혼식 당일 보고, 결혼 후에 한 번 마지막으로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며느리가 상당히 좀 예의가 없었다. 손님에게 찌에 나갔는데 이게 좀 간이 덜 됐나 봐요. 그래서 항의를 받았는데 그때 며느리도 있으니까 민망해서 아이고 소금 치면 된다 이렇게 수습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이제 중얼거리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한국의 제일 유명한 욕을 이제 하면서 통째로 싱크대에 쏟아버리기도 하고 그러자 이제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이제 했대요. 그랬더니 엉성한 한국말로 하던 거 해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또 가뜩이나 외국에서 장사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아들 뭐해, 아들? 그러니까 식당에 그때 당시에는 아들도 없고 한국인도 없고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들에게 이 일을 쫙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보자가 너무 속상해서 집 한켠에서 이제 술을 한 잔 들이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또 이걸 못마땅하게 보더니 술이랑 잔을 확 치워버리더랍니다. 두 사람 사이에 또다시 말다툼이 벌어졌고 자기 나라 말로 한참 화를 내던 며느리가 아들한테 쟤 한국 보내, 쟤 가라고 해. 이랬대요. 그리고 나서 어딘가로 며느리가 전화를 했고 얼마 뒤에 그 나라 경찰이 집에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그 자리에서 격리를 당했습니다. 자, 제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손지가 드러내놓고 허용되는 데잖아요. 손을 썼는지 어쨌는지 아니 내일 당장 24시간 내로 안 나가면 강제 출국장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뭘 보냈는데 내가 뭐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무서워서 가게도 못 가고 그냥 이제 왔어요. 한국으로 나와서 보니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거짓말이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다음 날 와가지고 아들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기는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경찰한테 돈을 줘가지고 손을 써놨다. 그래서 엄마 지금 강제로 출국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아들이 끊어준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이고야.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 다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이 투자금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들한테 통화 차단당하고 이거 모든 재산은 이게 투자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들의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자신은 가난하게 고시원 생활을 전전하게 됐습니다. 엄마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이거 강제 추방당하면 엄마 영영 이 나라 못 와.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딱 도망치듯 한국으로 나왔더니 세상에 아들놈이 탁 연락을 끊어버렸어 지금.
네, 이게 좀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이게 전체가 사기였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친족 상도례, 물론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 뭐 개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럼 고액의 경우에는 문제 적용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형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그 외에 이거 빌린 거냐, 뭐 갚아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법적으로도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외국에 있으면은 예. 설령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행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정말 아들욕, 며느욕 한껏 해드리고 싶은데 또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또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런 얘기 들으셔도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배신감에 허무함에 슬픔에 너무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자책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들을 믿고 당연히 이렇게 이민 가서 사업해 볼 수도 있죠. 정말 아들과 며느리가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도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없고 현실을 추스려야 하시잖아요. 좀 기운을 내셔서 냉정하게 생각하시면서 아들은 언젠가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보지만 또 기대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초수급이라던가 또 심리상담도 정부에서 해주는 무료 심리상담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모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트랙터 뒤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요. 갑자기 옆으로 방향을 틀자마자 달려오던 3륜차가 팡! 부딪히고 맙니다. 피할 새도 없이 벌어진 사고에 3륜차가 도로를 나뒹굴었는데요. 이 남성은 물론 차에서 튕겨나온 승객들도 도로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왜 끼어들어? 네, 꽤나 큰 사고였는데 진짜 다행히 모두가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한적한 도로라고 해도 주변 잘 살피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부터 아플 거예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한 여성이 관람차 끝을 뭐야, 잡고 저거?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헉! 잘못 미끄러지는 바람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건데요. 자, 일행이 잡아주고는 있지만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볼란다. 그래요. 이때 갑자기 나타난 직원이 여성의 손을 잡고 조심조심 떼어내는 모습입니다. 아저씨도 위험해. 아래 칸을 디딘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여서 마침내 무사히 안으로 들어가서 성공을 합니다. 그럼. 자, 이미 한 차례 관람차를 내려봤지만 여성을 구하는 게 없었는데요. 직원이 안전장비도 없이 관람차를 타고 올라가서 여성을 구해냈던 겁니다. 놀이공원에서 저 직원이 아니, 내렸다가 또 왜 올려? 보너스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굿자.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멀리 오토바이 한 대가 차선을 넘어가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를 경찰이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거기 서라. 네, 하지만 사이렌을 울려도 멈추기는커녕 더 빠르게 쌩쌩 속도를 높여서 달려갑니다. 근데 어쩐지 점점 거리가 좀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왜 안 도망가? 신호등 앞에는 좀 멈춰서요. 아니, 정확하게 무슨 교통신호를 지켜? 그러니까요. 당한 운전자가 이게 발로 막 이렇게 이게 끌고 갑니다. 고장났어요? 예, 때마침 휘발유가 뚝 떨어진 겁니다. 결국 경찰의 손에 질질질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아마 제가 본 가장 처절한 추격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엄마 고양이가 폴짝 손쉽게 높은 벽 위로 올라가는데요. 아기 고양이가 그걸 보고 힘껏 뛰어보지만 한참 모자라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주 강하게 키우는 엄마입니다. 꼼짝도 않고 도와주지 않는데 한참 올려다보던 아기 고양이 포기하려는 듯 자, 멀리 뒤로 갔다가 자, 보세요. 다시 총총총총총총총 점프! 폴짝폴짝 도움닫기를 하면서 힘껏 뛰어봅니다. 된 거예요? 자, 됐을까요? 도전해보았지만 더 크기 전까지는 택도 없어 보여요. 박 변호사님 방금 안 돼. 더 크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엄마처럼 멋진 고양이로 커서 벽을 꼭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크라 고양아. 키가 클래요. 나는 못 넘어요.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안전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